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4월 25일에 있었던 YTN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TV 토론은 후보자별로 질문이나 답변, 그리고 자유 토론 시간 등을 미리 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거 방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토론 내용을 편집 제작해야 하는 TV 뉴스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날 생중계했던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을 4꼭지로 요약한 내용도 후보별 형평성에 꽤나 신경을 쓴 그런 노력도 보이지만은 다른 관점이나 시각에서 보면은 일부 균형을 잃은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안보 관련 토론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략적 모성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변명성 답변을 아주 충분히 살려주었습니다. 또 640만 달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이 사실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어색해하는 그런 문 후보의 표정을 바로 끌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설거지 발언 때문에 안철수, 유승민이 심상정 후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고 곤혹스러워하는 홍 후보의 표정은 한참 보여주다가 넘어갑니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홍 후보가 이어서 말한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는 사과성 답변도 넣어줬어야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YTN도 후보별 같은 시간, 같은 화면 크기, 같은 자막, 그리고 청중 반응의 형평성 같은 선거 보도 내부 준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는 고발이나 고소, 그리고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세부 보도 기준과 검증 절차 등을 적용해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한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YTN 아침 뉴스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최근에는 지역명과 함께 현재 기온을 표시하고 또 옆에다가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를 색깔로 표시해서 시청자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RC 뉴스에서 이번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본 것은 미세먼지 예보를 한반도 지도에 색깔로 표시해서 시청자들이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를 전국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기 쉽게 시각화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2부와 1부, 2부의 중간에 제공된 날씨 정보에서는 안심은 파랑으로, 보통은 초록으로, 일시주의의 노랑으로, 주의 주황, 위험 빨강의 5단계로 표시를 하고 한반도 지도에 이를 간략화해서 또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끝에서 제공한 날씨 뉴스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안심, 보통, 주의의 3단계로 표시했고 이를 정도성을 가진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남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 예보를 한반도 지도에 아주 정교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색깔이 너무 짙고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한반도 지도가 잘 안 보여서 오히려 정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중간에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의 단계, 그리고 색깔, 그리고 뉴스 마지막에 방송되는 날씨 뉴스의 단계하고 색깔이 일치하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기 오염도는 좋음은 파랑으로, 보통 초록, 나쁨, 노랑, 매우 나쁨, 빨강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 남산타워의 조명을 파랑, 초록, 빨강의 3가지로 구분해서 대기 오염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또한 안심, 보통, 일시주의, 주의, 위험이라는 그런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런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로 해서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항공모함이 동해로 배치될 거다라는 인터뷰를 직접 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Sea of Japan으로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막은 동해로 배치한다고 한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은 일본해로 배치한다고 말을 했는데 자막은 동해로 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거 보면 아이고 그래도 동해라서 기분은 좋은데 막상 부통령은 일본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부통령이 그걸 일본해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일본해로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그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나간 리포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역사를 잘 모른다는 그 특파원 보도가 나가는데 이번에는 부통령이 우리는 동해라고 얘기하는 걸 Sea of Japan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걸 동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좀 뭔가가 하여튼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한국 사람만 모르는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외국 정부의 핵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의 모든 관심이 대선에 쏠려서 상대적으로 지금 외국 정부들이 한국을 좀 무시하는 건가? 이건 저 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신경을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외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럴 때 우리 언론들이 좀 나서서 외교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좀 날카롭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인의 정신으로 좀 파헤쳐 주시고 진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과의 그 대북 공조도 끈을 완전히 놓쳤고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현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유례없는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실 대선 국면이니까 물론 그 대선 주자들 후보들의 아주 그 면밀한 검증 중요합니다. 그거를 전혀 제가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 공감을 하고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차를 뭘 타느니 아니면 아들이 어디를 가는 이런 아주 세세한 그런 것까지 다 뒤지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교 라인, 안보 라인의 이런 그 무능함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너무 우리가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상적인 보도 혹은 편파적인 보도 이런 것만 눈에 띄고 현재 우리의 그런 언론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도하는 것도 물론 언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어떤 흐름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탐사도 하고 분석을 해주는 그렇게 보도를 해주는 것이 또 언론의 다른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보도는 장애인 영화 관람 불편, 장애인 휠체어 사업 졸속 등을 보도하였는데 구색 맞추기 식의 지역적 단편적인 보도로 너무 작게 취급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실태, 대통령 후보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더욱 의미가 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위원님들께서 큰 말씀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단신에서 화면에 피의자의 문신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마치
문신을 한 사람은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되고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타투 등 그 문신이 유행하는 가운데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뉴스 코너의 뒷배경으로는 에펠탑과 외국 서적 등을 놓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YTN을 해외 시청자들이 본다면 프랑스나 외국을 동경하는 줏대 없는 방송으로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소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부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아침 뉴스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출퇴근 러시아워 타임에서 전날 또는 당일날의 그 뉴스를 종합 정리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전반부에 해외 YTN 특파원을 통해서 국제 뉴스를 보도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 쪽에는 좋은 뉴스라든가 지구촌 생생 영상 등을 통해서 좀 프로그램을 특화된 형태로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편성 방법은 시청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이슈별로 블록 단위 편성을 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개별적으로 전한다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 뉴스로 인식되기보다는 이슈 중심으로 현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아침 뉴스가 다른 아침 뉴스 프로그램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좋은 뉴스, 지구촌 생생 영상, 문화, 스포츠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묘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거나 또는 잔잔하고 은은한 감동을 통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뉴스 자체를 앞부분에는 급박한 뉴스라든가 전날의 어떤 중요한 뉴스라든가 세계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후반부에 연속 뉴스를 편성하는 것은 아침 뉴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사이클 관련 보도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 활동, 이런 좋은 뉴스도 전부 장애인 날에 초점을 맞춘 것이 그날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영화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상영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현실, 그리고 법원에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내용,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익을 위해서 법 정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외국 사례 소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날이 장애인 날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좀 모아서 잠깐 보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물이 있다는 그러한 승객의 단순한 농담으로 인해서 청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가 8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단순한 사실 보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거짓 보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또 거짓 보도로 인한 법적인 처벌이 어떤 건지 간단히 언급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보도 내용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괜히 불필요한 보도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보도함에 있어서 각 후보들을 균형감 있게 보도한 것은 역시 YTN답다고 좋게 보았습니다. 중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신잉호가 서해에서 실전훈련을 하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생생한 실제 화면뿐 아니라 중국 훈련센터 장교의 실제 발언까지 동원을 해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없애는 한국은행의 그 실험에 관해서 사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전자결제 및 현금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보도해서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한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좋은 뉴스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이러한 뉴스 보도를 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이루어가는 참여가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아침 뉴스, 이 출근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그날의 중심이 되는 뉴스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뉴스 코너와 지구촌 생생영상 코너, 그 다음에 날씨 또 미세먼지 관련 보도, 이런 유익한 생활 정보를 많이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아침 뉴스의 특성상 주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영상에 똑같은 배경화면 멘트를 반복적으로 몇 회 하는 것보다는 멘트나 배경 영상이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아이템은 그렇게 좀 잘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보도는 완전히 똑같도록 하니까 6시하고 7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칫 YTN 뉴스를 계속해서 보는 시청자에게는 그냥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첫 스탠딩 토론 보도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잘 적절하게 보도하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멘트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기자의 멘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시도된 스탠딩 토론은 우려와 달리 네거티브 공방보다 상대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토론 영상이나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평가를 보면은 이 멘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뉴스와이드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지난 4월 22일은 바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환경 캠페인 행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위해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환경과 공존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요. 환경 내에서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YTN DMB에서 방영하는 녹색의 꿈에서는 바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뉴트리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녹색의 꿈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자연의 순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의 주인공인 뉴트리아는 최근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어 화제의 중심에 있는 동물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뉴트리아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낙동강 요역을 찾았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뉴트리아를 포획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인간과 뉴트리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뉴트리아 사냥꾼의 증언에서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 제작진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지역 주민을 만나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주민은 그물을 걷어 올리며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물고기들의 피해 모습을 생생히 보여줬는데요. 하루 어획량의 3분의 1가량이 뉴트리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반에서는 부산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뉴트리아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어류 피해는 뉴트리아가 아닌 사실상 수달에 의한 피해가 100%일 것이라고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프로그램 초반 뉴트리아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에 더욱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성우의 멘트를 통해 일부 전문가들은 뉴트리아가 국내에서 서식하면서 잡식성으로 변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품거나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트리아 사냥꾼에 의해서 하루 30에서 40마리 정도가 포획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포획된 뉴트리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안락사를 시킨 후 냉장 보관을 하여 일주일에 1회씩 소각 처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락사 후 냉장 보관된 뉴트리아의 모습이 여과 없이 방영되었고 또한 이어서는 뉴트리아 부검을 통해서 내장 기관을 확인하는 모습 등도 전파를 탔는데요. 이는 뉴트리아의 포획 과정과 먹이 섭식 등을 설명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자칫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영상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장면이어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뉴트리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던 동물로 1980년대 초반 모피 활용과 식용을 위해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되었고 이후 1987년 가축으로 다시 들여왔지만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방치된 뉴트리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생태계의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들여온 뉴트리아가 이제는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를 일으키게 되어 무차별적으로 박멸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이기와 욕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끝에서 경상대학교 연구팀을 찾아 뉴트리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간 기능 개선, 피로 해소, 항노화, 항산화 효과 등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해설이 덧붙여졌습니다. 최근 뉴트리아가 웅담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뉴트리아의 불법 유통 및 이를 식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 뉴트리아의 담즙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나 추가 설명이 없어 이러한 피해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녹색의 꿈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 다큐멘터리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거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획 의도에 맞춰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시청자들의 공감과 실천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 장미 대선을 맞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이 진짜 좋은 공약인지 혹은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분야가 바로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YTN 뉴스와이드에서는 고학력 실업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전체 실업자 가운데 절반이 대졸 이상일 정도로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하며 대졸 이상의 실업자 수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했는데요. 그동안의 변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졸 실업자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이른바 학력 인플레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국내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OECD 회원국가의 평균 비교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뉴스에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증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대안 등을 제시하여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덧붙이고자 함인데요. 보도에서는 전문가 인터뷰가 단순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여 전문가 활용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요즘 장기화된 경제 불안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연애, 취업, 결혼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을 일컬어 M4 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취업 과정에서 노정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의 마무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고 소개했는데요. 보도 내용처럼 하루빨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